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 형,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강산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는데 이것마저도 웃기네요, 저는 진짜. 네, 세 번 보니까 이제 반갑지도 않아요? 벌써 적응을 완료하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취준생들의 취향을 자극할 두 개의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기업 어딘가요? 네, 서브원과 한국 쓰림. 예, 첫인상부터 한번 얘기해볼까요? 사실 서브원은 저한테는 좀 생소하고요. 저도 그렇네요. 네, 3M 같은 경우에는 좀 포스트잇으로 굉장히 좀 친숙하게 그렇죠. 알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펜,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약간 그 쓰림은 좀 친숙하네요. 저도 사실 서브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하이원 리조트나 가봤지 서브원은 저는 처음 들어봤고 3M이 더 큰 회사가 아닌가 저는 모르겠어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3M밖에 몰라가지고. 전 세계적인 회사인 것 같긴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종합 서비스 기업인 그 서브원과 그 한국 3M, 이 홍쌤 이런 두 기업이 이 속한 업계 현황 조금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라이벌 매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다릅니다. 서버는 이제 MRO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MRO. 그래서 M은 이제 MRO. 유지, 보수, 운영. 다시 말해, 그러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강산이가 삼성에서 구매를 한다. 네. 그러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산이는 저 삼성에서 무슨 제품 구매하니? 저 A4지 구매해요. 이런 사람 없겠죠. 네. 근데 삼성에서 A4지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러면 이런 소모성 기자재들 또 그다음에 공구들도 있겠죠. 뭐 볼트, 너트, 망치 뭐 이런 것들. 이런 소모성 기자재들만 전문으로 구매를 하고 또 운영을 해주고 보수를 해주고 관리해주는 이런 식의 업무를 도맡는 업종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MRO 기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국내 이제 LG 계열 중에 정점에 서 있는 회사가 서버원이고요. 3M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뭐 전 세계 최고의 산업체 부품 기업이고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제품들을 만듭니다. 비단 포스트잇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두 기업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건 사무용품 관련된 부분에 어떤 공통 분모가 있어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나눌 텐데 MRO 기업의 산업이 어떤 산업이고 또 3M이라는 이런 거대한 글로벌 기업이 무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전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기업인지 감이 좀 오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 두 기업에 대한 학생들의 취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는 어땠나요? 저는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친구들한테 들어봤냐 솔직하게 말해달라 했더니 모를 줄 알았는데 다 알아요? 안다 나 가고 싶다 야 오히려 가장 좀 기업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롱런 할 수 있는 기업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오늘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은 뭐 친구들의 이야기는 영상을 보고 얘기를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들이대시네요. LG 서버인데 이런 실험실 잘 못 보시지 않아요? 처음 봤어요. 그래서 네. 공학도들이 많이 있는 실험실에 한번 나와 있거든요. 오, 신기하다. 관심이 있을 그래서 실제로 발명 막 그런 것도 하는 거야? 지금부터는 기본적인 회로 같은 거 구성하고 이런 거 하시고 신기하다. L 서브는 아는구나. 대기업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인프라가 좋지 않을까. 뒷모습만. 익명을 좀 말하기를 약간 조심스럽고 익명을 해달라고 해요. 이게 저거는 노래방 기계예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창의적인 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업을 선호해요. 감사합니다. 혹시 도서관에 있던가요?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잘생겼습니다. LG 서브원이랑 한국 3M 중에 선호하는 기업이 있나요? 저는 한국 3M이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은데 3M.
한국 3M이 대학생들은 이제 3M이라는 거를 모르진 않고 문방구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익숙하고 좀 더 인지도가 있어서 저였으면은 3M을 지원했을 것 같아요. 되게 혹시 인터뷰 가능하세요? 아, 네, 가능해요. 바빠 보이시는데 괜찮아요? 너무 짜고 치는 것 같았어 이거는. 약간 어색하죠? 제가 개그맨 너무 짜고 쳤어 이거는.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일도 해보고 인턴도 해봤었거든요. 와, 인터넷 실제로 해봤네요. 실제로 LG 계열사에서 인턴을 해본 친구. 왜? 어떤 이유로 저 선호하세요? 친구 안경 바꾸면 더 이제 괜찮다고. MRO하고 템 사업부가 있다고 들었는데 우와. 그 좀 환경에 관심이 많은 그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기업에서 선호한 인턴 생활은 어떠셨어요? 인턴 생활요? 굉장히 좀 뭔가 회사 분위기가 좀 자유롭고 자유로워요. LG가 좀 관심이 그런 진짜 거예요. 많구나. 감사합니다. 저는 3M이요. 왜요? 3M. 취업하기 원하는. 네. 네, 저는 학생이다 보니까 학용품 이런 쪽에 좀 관심도 있고 이제 방금 이제 귀마개 이런 것도 많이 꼈었었는데 아, 3M이 귀마개. 그런 거에도 많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도전을 하는 기업 같아서 좀 혁신적인 기업인 것 같아요. 학생들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제가 공대 실험실에서 약 이틀간을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판넬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3M 아닌가요? 오? 비슷해져 의외로. 오, 막상 막간데요? 결과는 서브원 14명대 한국 3M 16명으로 단 2표 차. 이제 저는 솔직히 한국 3M이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의외의 결과였어요. 저도. 그 테이프 파란 테이프는 3M 건가요? 3M 거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네네네. 예전에 미리 사놓은 게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교적 비슷한 수치인 네. 거는 우리가 알겠는데 혹시 그래도 조금 3M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왜 그럴까요? 아마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좀 더 친숙하고 네. 아마 좀 더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지 않았나. 제가 만약에 서브원에서 현재 이제 기업에 공급되는 제품들을 소재로 한 회사를 상대로 이제 했었으면 아마 더 높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해서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선호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두 기업에 관한 깊숙한 정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향 저격수 상국이요. 후기의 해시태그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오. 네. 첫 번째 해시태그 과연 뭘까요?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샵 MRO입니다. MRO. 예. 사실 제가 이거 MRO를 네네. 설명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예. 하지만 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이건 진짜 선생님이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는 사실 몰라, 처음 들어봤어, 서브원도. 서브원도. 네. 구직자들 아니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일단은 뭐 그래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뭔가 MRO가 이제 M이 유지, 메인테넌스, 그다음에 R은 이제 보수, 리페어, 그다음에 O는 오퍼레이션, 운영을 얘기해요. 그래서 뭐 어렵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모성 기자재,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사실은 우리나라 많은 대기업들이 다 이 MRO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업 다 집단이 커지기 때문에 소모성 기자재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래서 계열사들 간의 업무가 많이 이루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국내 대기업들이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뭐 쉽게 말해 삼성에도 예전에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기업이 있었고 이 기업이 삼성 계열사의 모든 소모성 기자재를 도맡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 매출이 1조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무슨 뭐 A4지까지 팔아먹으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사회적 요구들 때문에 결국 아이마켓 코리아라는 삼성의 계열사는 인터파크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LG가 보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4년도 매출액이 한 3조 7천억 정도. 그런데 내부 거래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 비율이 한 73.5% 정도 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2010년도에는 총 매출액이 한 3조 5천억, 6천억 정도 가까이 됐었고요. 그 당시 내부 거래액의 비중은 약 한 76%. 그러니까 예전보다 조금은 낮아졌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주력 계열사들의 MRO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해외 기업이 들어와서 또 이 MRO 사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국내 국부를 지키는 그런 방파제 역할을 진행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일각에서는 이런 사업까지 대기업이 하는 게 과연 정당하냐 뭐 이런 식의 요구도 같이 지금 좀 찬반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한씨 혹시 스키나 보드 좋아해요? 아니요, 좀 많이 타보지 못했습니다. 아, 사실 그래요? 한 번도 안 타봤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네, 그 정도로 네. 예, 몰라요. 네, 이 서브원이 곤지암 리조트 같은 레저 서비스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그 하이원이 서브원 거예요?
하이원이요? 하이원은 그쪽이 아니죠. 네, 예, 강원해도 쪽에 있는 거고요. 스키장장 안 다시 나올래요. 네, 잘 몰라요. 실제로 서브원 사업 업력을 보면 80년도 때 부동산 그리고 관리 임대업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90년도 때 LG 유통으로 사명이 변경되게 되고 이때서부터 본격적으로 MRO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사업 영역을 보면 MRO만 있는 게 아니고요. FM 산업이라고 해서 종합 자산 관리 서비스도 진행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건설 산업, 그다음에 이제 리조트하고 CC, 그다음에 골프 사업도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 같은 경우에는 서브원이 2005년도에 곤지암 CC를 운영하고 있는 곤지암 레저를 합병하게 돼요. 그러면서 기업이 편입이 되게 되고요. 2008년도에 곤지암 리조트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곤지암 컨트리 클럽, 그러니까 크로스 컨트리, 그러니까 CC 사업도 이제 같이 진행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MRO 사업을 하지만 또 이런 다각화된 신규 비즈니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 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다음 장도 볼까요? 예, 다음 해시태그입니다. 샵 중국 진출입니다. 예. 이거 무슨 뜻인가요? 이건 이거? 제가 조금 조사를 했는데 네. 사실 이게 국내 사업을 거의 서브원이 다 하다가 네. 약간 중국에서 좀 구하고 싶은데 못 구하는 그런 자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서브원이 중국 진출을 이제 시도를 했는데 거기서 좀 효과를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해외 매출만 해도 서브원 같은 경우에 매출이 거의 한 1조 정도를 해외 매출에서 지금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일단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도 그 서브원을 통해서 사실 중국에 좀 나서고 싶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선은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2011년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MRO라는 사업은 이거는 중소기업 접합 업종이다 이렇게 지정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대기업들의 MRO 기업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서브원 입장에서도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글로벌 비즈니스를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을 영속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화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에 처음 해외 시장에 진출해서 그에 약 한 300억 원 정도의 그런 수출을 담당을 하게 되고요. 10년이 지난 올해에는 지금 2015년도 때 무려 9천억 정도의 수출을 예상했으니까 10년 사이에 무려 30배가 늘었죠. 소모성 기자재도 한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기업 입장에서 그다지 중요한 부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볼트 너트가 될 거고 그다음에 A4G가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중국에서 제조업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 꼭 중국 메이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수많은 기업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네들에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좋은 이런 소모성 기자재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약간의 상사 역할을 지금 서버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하고 14년도에 난징 그리고 광저우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설립을 했고요. 중국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아주 전 세계 유명한 기업들 그러니까 존슨앤존슨 그다음에 뭐 오토리브 같은 그런 구주권, 미주권 기업들 입장에도 많은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단일 기업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MRO 기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아주 작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이런 글로벌, 그다음에 중화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큰 기업들에게 소모성 기자재를 납품한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LG 계열사가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진행해서 물류센터를 가동을 시키고 이를 통해 좋은 제품들을 많이 납품한다고 하면 또 이런 부분들은 좀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화시장에서 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기업이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한국 3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꾸기의 해시태그 3M입니다. 이번에 3M 해시태그는 샵 포스트잇입니다. 포스트잇이죠. 뭐죠 이거는? 몰라? 아니요, 포스트잇 말고. 야, 포스트잇은 몰라. 포스트잇은 아는데 포스트잇에 대한 설명이 이 해시태그가 왜 나왔나? 이게 제가 화를 낼 정도로 예. 포스트잇은 사실 너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3M의 대표적인 우리 상품이 바로 포스트잇입니다. 스카치 테이프의 이 판매량을 뛰어넘은 3M. 우와, 대단하죠. 대단한 알겠습니다. 일단은 3M이라는 회사 이름보다 그 포스트잇이 어쩌면 좀 더 친숙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홍쌤께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혁신의 아이콘으로 항상 이야기를 할 때 3M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 3M의 약자를 보면 미네소타 마이닝 앤 매니팩처링 컴퍼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기업도 보여주고 있지만 상국 씨 나와서 참 방송이 재밌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줘요.
됐어요. 형님. 의미가 좀 없어요. 멋있었어 한 번 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어울리시네. 아니 한 첫 번만 더 해. 번째로는 말이 되게 많네요. 한 번만 더 해줘요. 미네소타에서 만들어진 회사고 첫 번째는 광산 마이닝. 아니 그다음 갈아서 읽어줘 아까처럼 멋있게. 매니팩처링 컴퍼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산 산업에서 시작을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1902년도 이 회사가 설립이 됐으니까 업력도 어마어마한 회사고요. 처음에 이제 히트친 상품이 1921년도에 나왔던 방수 사포입니다. 사포가 이 3M을 만들었던 아주 초석이 됐던 제품이고요. 25년도에 마스킹 테이프, 그다음에 여러분들 모두가 쓰고 있는 스카치 테이프가 혁신화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AP통신이 선정한 20세기 히트 상품에 아까 상국 씨가 얘기한 포스트잇이 들어와요. 이 재밌는 건 이 상품은 원래 실패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70년도 때 여기 이 회사의 스펜서 실버라는 개발자가 실수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접착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떨어져 버려요. 네. 망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81년도에 아니다. 이런 떨어지는 약점을 제품화시킬 수 있는 좋은 경쟁력이 될 거야. 라고 이 포스트라는 상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만하네요.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부분, 실패라는 부분을 아주 잘 활용한 기업의 성공 사례로 우리가 손을 뽑고 있고요. 네. 비단 이런 포스트잇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상품의 종류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약 한 6만 5천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전 세계 65개국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뭐 일반적인 소비재 또 전문적인 산업재 부품을 아울러서 정말 혁신적인 제품,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드는 전 세계 아주 유명한 기업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3M이다. 아니 포스트잇을 그럼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아니죠.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 판매처 중에 하나죠. 제가 지금 쟤도 멍충하다 멍충해. 야 대학생이라는 애가 그거 제가 진짜. 지금 시험 기간이라서 약간 아니 이게 질문 오늘 정도껏 해야지. 포스트잇을 할 말이 만든 처음 해가지고 질문을 사실. 야 한국에서 떨어지는 거 만들면 야 상사한테 욕 태백이 든다. 이게 왜 떨어져야 이러면서. 꾸기 해시태그 다음 장도 한번 볼게요. 예, 꾸기 해시태그 다음입니다. 샷. 야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야 뜯었는데 하나 더 있으면 어떡해? 조현철. 아유, 어서 하나 뜯어주세요. 아 진짜. 예. 샵 15% 룰, 40% 룰입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아 이게 사실 제가 15% 룰 같은 경우에는 근무 시간에 15%를 자기 일가 중에 15%를 쉬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 마음대로요? 예, 예. 그 시간에 창의적인 시간을 한다는 거죠. 예, 그냥 쉰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 휴식이 또 다른 창의적인 시간을 갖다 준다는 거고. 그리고 40%룰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신제품이 그 매출에 차지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40%가 되도록 노력한다는 그런 약간 40% 룰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야, 네, 신기하네요. 그럼 저는 이제 그만. 아직 아니 15% 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직 10%밖에 안 했기 때문에 15%할 때까지만 15% 좀 잠시만. 시간 남았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쉬어야 되는데.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15%의 룰, 네. 혁신과 창조를 강조하는 3M이지만 사실 보수적인 한국 안에서도 이런 문화가 정말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15%가 노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그래요. 이 어떤 과제를 진행하게 되면 일정 내에 그 과제를 완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다른 부분에 신경을 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을 주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40%는 결국 뭐냐면 3M의 기업적인 상황이 그렇죠. 그러니까 3M이 만드는 상품은 삼성전자나 애플에서 만드는 휴대폰이 아니고 TV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상품이고 부품이고 제품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이 기업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포 하나만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누가 우리가 3M을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업의 속성상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혁신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7년도에 두산그룹하고 3M이 합자법인으로 3M이 설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96년도에 3M이 합자법인의 지분을 전부 인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 우리나라 시장에 진출할 때는 국내 대기업과의 합병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독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뭐 문화적인 차이는 없지 않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기업 본연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는 보유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R&D 투자를 좀 강화하겠다라는 대표의 그 말씀이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이번에 독일에서 나왔던 전시회를 보면 삼성에서 퀀텀 필름 디스플레이로 민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OLED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퀀텀 필름이라는 것을 백라이트
파이나이트 유닛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말이 어려워지는데 별건 아니고 그러니까 과거의 LCD TV가 OLED TV로 진화하는 데 있어서 이제 퀀텀 닷이라는 새로운 제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퀀텀 닷이라는 건 양자점에 필름을 붙여가지고 그걸 광원으로 삼는 거거든요. 산이 학생 같은 공대생들은 지금 제 이야기 따라올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양자점을 만드는 것도 저희는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여기? 이것까지 이제 알기가 좀 어려우니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참조를 하시면 돼요. 우리 얘기예요. 왜 우리 앞에서 퀀텀 닷은 몰라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지. 그러니까 퀀텀 닷 필름은 3M이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가 붙이는 거라고 해가지고 포스트잇만 붙이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에 들어가는 그 어떤 광원을 만들고 있다, 붙이고 있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습니다. 매출의 한 34%가 산업재이고요. 18%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뭔가 좀 문어발식으로 비즈니스를 진행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3M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술적인 이런 문어발식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닐까. 오늘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근데 거기 LG 서브원이 입사할 때 전공 무관이라고 하던데. 아, 네. 과 어떤 특정 부서에. 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이공계생인데 저의 이공계적 그 지식이 조금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되지 않나 그렇게 궁금해요. 어우, 예예는 감사합니다. 서비스 그런 기업들은 대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혹시 그게 맞는지 좀 궁금하네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기 서비스 제조 기업인 만큼 공대생으로서는 기술이 중요할 것 같은데 기업에서 실기 같은 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실기 준비에 대한. 실기 시험 같은 거. 네. 제조 기반 기업인데 제가 공대생인데 이제 공학적인 지식 말고 이제 실제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손재주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거 손재주 필요하죠. 감사합니다. 네, 학생들의 궁금증 들어봤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제가 이번에 공대생들을 대부분 조사했잖아요. 공대생들이 과연 그쪽 분야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떠한 전공에 도움이 되나?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MRO 기업은 제조업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약간 일부 공학적인 제품들이나 부품들에 대한 트레이딩이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있긴 하겠지만 그다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산업공학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뭐 CPIM 같은 구매적인 특수적인 이력을 보유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서버원을 두드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LG는 세 군데를 쓸 수가 있고 뭐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이런 큰 제조업체들이 많잖아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두드리는 게 확률은 더 높을 것이다. 네, 그건 좀 이해하셨으면 3M 좋겠습니다. 같은 기업도 이제 공대생이 지원은 할 수 있는 건가요? 3M은 물론 지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채용이 이루어질 때 LG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외국계 기업은 단일 기업으로 따로 뜨기 때문에 네네. 근데 3M도 그래요. 일부 여기서 R&D가 이루어지긴 하는데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한 법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술 영업이라든가 뭐 이렇게 내가 공대생이라서 아주 전문적인 이런 산업재 부품을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고 덧대어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CS 마인드라든가 비즈니스 마인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시너지를 위해 나는 당신네 회사 기술 영업에 지원하려 한다. 이런 설득 구조를 만들고 면접장에서 답변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사실 영업이 주가 되는 기업은 네. 학점이 제가 봤을 때 별로 안 중요한 것 같거든요, 사실. 그 어떤 성실함의 기준보단 얼마나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이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학점을 많이 볼까요? 상국 씨는 저 학점이 얼마나 되세요? 왜 나는 약점을 줬어? 갑자기.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상국 씨는 보기 위해서. 학점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개그맨 하는데 학점이 뭐가 중요해요? 학점 관리 잘했다고 해서 개그맨으로서 역량이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박지성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고대 출신이라고. 박지성이? 박지성은 축구 선수고 박지선이라고. 개그맨요? 예. 지선이가 좀 올라가더라고요. 대학교 네. 그런데 공대생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대생이라는 건 별로그로 공학적인 지식과 메커니즘을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질문 하는 이유는 이거거든요. 내가 학점이 3.9인데 4.0을 만들기 위해서 졸업 유예를 할 거냐. 이런 어리석은 판단은 좋지 못해요. 3.9로 충분해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학점이 3.2야. 되게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학점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거는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그 공대생들 입장에서는 학점은 당연히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또 사실 또 취업생들이 연봉이 또 사실 무시 못하는 겁니다.
사실 연봉이 또 이게 두 큰 회사인데 어느 정도 됩니까? 실제로 2016년 한 상원급 정도로 보면 서브원이 한 3,560, 그다음에 3M이 한 3,950 정도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한 제조업 정도 수준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외에도 이제 두 기업에 대한 한 가지 소문, 카더라도 알아봐야겠죠? 카드라. 예, 또 이번 주에 또 뜬 소문인지 뭐 네. 장안권 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카드라 소문 준비했습니다. 아, 뭐죠, 첫 번째? 서버는 근무지 설정이 중요하다. 카드라! 예. 그 근데 실제로 왜 근무지 설정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 이제 그런 게 네.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버뿐만이 아니라 다 해당되는 부분인데 입사하고 나면 근무지가 지방일 때가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현대 같은 상국 씨가 고향이 어디죠? 저 김해. 김해 쪽, 경남 쪽이잖아요. 예. 그죠? 그럼 경남 거점의 지역에 상국 씨가 도전한다고 하면 상국 씨는 벌써 보이는 이미지는 물론이거니와 말투를 봤을 때 경남 출신이라는 게 물씬 느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적응이 잘 되겠다. 상국 씨도 사실 사투리 쓰잖아요. 저는 지금은 거의 안 쓰죠. 그냥 많이 쓰더구만. 지금은 거의 안 쓰죠? 라고. 사투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거 오히려 좋아요.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을 너무 감추려고 하거든요. 조직 생활이 사회생활이 힘들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시골에서 뭐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뭐 일도 해봤고 그런 스스로 없는 어울림이 있었다. 이건 강점이 돼요. 그런데 좀 실수하는 친구들은 서울 출신들이 취업이 잘 될 거야. 뭔가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갖고 본인의 근무지나 지역을 바꾸게 되면 오히려 안 좋아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지역 거점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그 거점을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서번 같은 경우도 실제로 뭐 1지망, 2지망의 근무지를 선정하고 그 근무지 가서 면접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강점으로 활용을 해봐라.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카더라도 알아볼까요? 서버는 LG 공무원이라 카드라. 실제로 약간 그런 속설이 있어요. MRO 기업은. 왜냐하면 대부분 계열사 매출이거든요. 그러니까 LG전자에서 만약에 휴대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그 부품 경쟁력이 값싸고 그다음에 잘 만드는 회사한테 물량을 주겠죠. 그럼 부품의 업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요. 그런데 A4G는 별로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비즈니스가 이루어진다.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점점점 이런 또 혁신 활동들이나 구매를 할 때는 저단가의 좋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노력이 고객사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좀 그런 부분들도 바뀌고 있다. 근데 엄연히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가세요. 하지만 알고 있는 부분들을 절대 자기소개서나 면접장에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네. 당신네 회사 공무원이라서 저 그래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논리 설득은 못하니까 네. 그냥 속내로 알고 가는 수준 정도로 그리고 이 부분도 많이 변화하고 있다라는 트렌드를 아는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서브원과 한국 3M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이 학생들의 취향에 좀 더 맞는지 우리 산희 학생부터 얘기해 볼까요? 저는 오늘 3M을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M? 이야기하면서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서브원이 이렇게 각종 뭐 여러 가지 공구, 자재들을 이제 한다는 걸 보고 사실 저는 공구나 자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기사를 하나 봤는데 나사에서 이제 어떤 홀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그게 볼트 하나가 빠져가지고 맞아요. 폭발했었다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창의적인 기술도 좋지만 네. 또 기본적인 공구의 어떤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서브원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꾸기 형은요? 예, 저도 사실 서브원이라는 회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알아갔는데 사실 3M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약간 서브원이 좀 더 괜찮지 않나.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서브원이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한 번만 잘 들어가면 철밥통이다. 예.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했는 게 왜 그런지 알겠네요. 네. 철밥통이다. 예, 아무래도 서브원이 예상이랑 너무 좋은 기업인 것 같아요.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두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신의 한 수죠. 홍쌤의 팁 들어볼게요. 과거에 서브원이 그 공구상들 유통 대리점 사업 같은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많네요. 예. LG 타이틀을 박아가지고 공구를 판매되는 소매상이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재래상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했습니다. 저도 안타까웠어요. 과연 저런 것까지 국내 대기업이 꼭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저도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런 서브원이 국내 중소기업들이 중화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어떤 상사 같은 역할을 진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주 긍정적 요인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 현안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표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야, 대기업이 그런 걸 해?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국내 대기업들의 서버원 같은 MRO 기업이 사라지게 되면 또 외국계 기업들이 그 자리를 자리매김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잘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밝은 부분과 잘못하는 부분을 같이 좀 이해할 수 있게 명암을 같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3M 같은 이런 기초 소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완제품은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훌륭하죠. 그런데 좋은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소재가 탄탄해야 되고 산이 학생이 이야기한 그런 공구 관련된 부분들도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산이 학생 아까 그 실험실에 나와 있는 저 실험할 때 쓰는 기자재들 거의 다 외국 제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기초 소재 산업을 탄탄하게 다지기 위한 국내 기업들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또 구직자들도 낯설게만 좀 느끼지 마시고요. 이런 산업들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기초 산업재 기업들도 열심히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취향 저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